네, 이번 시간에는 무대와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대 하나가 여기에 제공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무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프라이트와 마찬가지로 4개의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저장소에서 배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소에 들어오면 이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있네요. 학교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대를 총 2개의 무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배경을 전환하고 이제 스프라이트들이 동작할 수 있는 그 배경들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그런 게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카드를 만들었을 때 카드가 계속 바뀐다든지 하는 것을 이제 무대를 전환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스쿨 1이라는 이 무대를 선택을 했는데요. 배경을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만약에 추가를 한다고 하면, 자, 여기에는 이제 번호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새로 추가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름이 똑같게 되면 식별을 할 수가 없죠. 이것과 이것의 서로 다름을 식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이 이름은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13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름을 수동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X 표시를 이용을 해서 지울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삭제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라이트 기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스프라이트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삭제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는 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5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삭제가 있습니다. 이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스프라이트가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무대도 학교 배경으로 된 것 하나만 남기고 이 학교에 어울리는 스프라이트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 선택하기를 눌러주시고요. 학생이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나오는 이 학생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스프라이트를 하나 추가를 하게 됐고요. 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해서 이제 모양을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스프라이트 하나를 저희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스프라이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보는 오른쪽 버튼에서 인포를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I라는 버튼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는 이제 스프라이트의 이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X축 좌표, Y축 좌표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이곳에는 이제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방향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스프라이트가 이동을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를 잡고 돌리면 이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 막대기가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진행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하는 방향을 이렇게 해서 돌려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회전 방식이 있는데요. 회전 방식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가능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돌리는 게 안 되고 좌우로만 변경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아예 이제 회전 자체가 좌우로 바뀌는 것도 회전도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의 기능에다가 이곳을 추가해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드래그 가는 기능은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하고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선택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다 가능해져요. 근데 이 프로젝트 페이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실제로 동작하는 그 화면에서 얘가 드래그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요거 체크가 해제되었을 때 전체 화면으로 놓고 실행을 시키면 드래그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요걸 체크를 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실행되는 중에도 드래그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보이기를 해제하면 사라집니다. 보이기를 선택하면 다시 나타나고요. 이것이 이제 스프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이용해서 이 스프라이트의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번에는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스프라이트에는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편집이 가능한데요. 자, 우리는 B를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하고요. 티셔츠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하고 여기에 보면 색칠하기가 있죠? 색칠하기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색깔이 바뀌고 바로 여기 무대에서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추가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걸 되돌리기 할 때는 요거를 이용하면 되돌리기가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스프라이트를 한번 이동을 시켜 볼 건데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에서 여기 있는 플래그, 그러니까 요 깃발은 시작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정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할 때의 이벤트는 이건데,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것을 클릭했을 때로 이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래그를 클릭했을 때를 맨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동작 버튼을 이용해서 10만큼 움직이를 여기에다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깃발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스프라이트가 앞으로 10만큼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10만큼 누르게 되면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블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을 눌러서 삭제하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을 왼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왼쪽에 이 스크립트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거를 사라지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스크립트들을 여기 이제 스크립트 화면에다가 추가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무대에 있는 스프라이트들을 동작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제 저장을 하는 법을 배워볼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정에 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제가 myFirst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줬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장됨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있는 폴더를 누르면 내 작업실에 myFirst라고 저장이 되어져 있죠. 이것을 다시 들어가 보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곳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스크립트 보기를 통해서 다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크래치는 이 프로그램들을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는데요. 근데 만약에 파일로 내가 가지고 있고 싶다. 이걸 누군가에게
파일로 전달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파일에서 내 컴퓨터에 프로젝트 다운로드하기를 선택을 하면 sb2라는 확장자명을 가진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럼 바탕화면에 sb2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죠? 이것을 내 컴퓨터에서 프로젝트 업로드하기를 이용을 해서 다시 불러오게 되면 네, 파일이 똑같았기 때문에 변경된 게 보이지 않았는데 저기에 있는 파일을 우리가 불러와서 이곳에 출력하게 된 화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무대와 스프라이트까지 우리는 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스크래치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갈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기능들, 여기 있는 이제 뭐 돌기라든지 방향 보기라든지 동작에도 있고 형태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보고 그것이 어떤 기능인지 확인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래밍과 접목시켜보는 그러한 연습들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많이 배운 것은 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